이번 주 증시는 은행의 불안감을 어떻게 투자자들에게서 없애줄 것이냐 이 부분하고요. 자, FOMC에서 결정되는 금리 결정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느냐.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더 오르든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더 내리든 그런 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요. 주 후반에는 뭐 내구재 주문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일단은 경제 지표들은 다 나쁘지 않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 초반만 잘 지나가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애플페이가 이번 주에 드디어 국내 출시가 됩니다. 21일부터 출격하게 되는데, 애플페이가 오게 되면은 이제 수혜를 받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수혜를 받지 못하고 또 피해를 받는 그런 기업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애플페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 갖추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의 영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난 16일과 17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물건을 들고 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주말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월요일부터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검찰 압수수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가 한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상황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뜨게 되면 대체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이 약간 불안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일단 굉장한 불안감을 좀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은 FOMC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은행의 불안감, 이게 가장 큰 이슈죠. 지금 사실은 이제 연준을 금리 동결까지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들어서 몰아붙인 그 재료가 바로 은행인데, 은행이 지금 상당한 불안감, 또 뭐 파산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불안감에 비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견조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은행이 추가적으로 더 위험에 빠질 염려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되기도 하고, 또 이런 그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요즘에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기사 제목에 아직도 멀었다, 더 큰 것이 온다, 뭐 이런 기사를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글쎄요. 네.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더 큰 게 언제 올 것인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더 큰 게 온다, 금융위기는 더 세게 온다, 뭐 더 엄청나게 하락할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그럴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연준의 이제 어떤 이제 금리 인상 전망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낙관론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은행들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실리콘밸리 SVB 은행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 역시도 문을 닫아놓은 상태죠. 자, 그런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사회생한 모습이고, 크레디트 스위스 CS에 대한 당국의 유동성 지원, 지금 이거는 뭐 UBS와의 합병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뭐 합병이 되고 나면 이제 뭐 상관없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줄 수 있고, 요런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일단락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부분 우세합니다. 그래서, 더 큰, 더 심각한 어떤 수준으로 번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1일, 22일인가요?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인데, 지금 FOMC가 진행됐을 때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이게 아주 우세한, 그런 전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0.5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이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은행이 지금 금리가 높아가지고 파산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한 방에 그냥 네 수르륵 내려버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0.25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모습이고요. 그것과 팽팽하게 동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60대 40 정도 0.25가 조금 더 우세한 편이긴 한데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은행이 조금 더 불안하다 그러면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결이 나오는 시점이 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 금리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아마 이번에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고, 자 금리 동결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금리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다가 금리 인하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그런 모습일 테고 이번에는 이제 CPI 지표라든지 이런 물가 지표, 뭐 실업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금리의 압박감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0.25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제 뭐 각국 투자 기관에서도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를 0.25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골드만삭스는 일찌감치부터 이번에 동결한다 이런 얘기로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들도 동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곳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0.25냐 동결이냐 이거 가지고 아주 팽팽한 상황이라서 무엇인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0.25가 우세한 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0.5% 이상의 인상 포인트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에 대한 압박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뭐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포인트는 일단 FOMC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겠죠. 현재 예상 변동 범위는 2300에서 2450포인트. 뭐 나쁘진 않네요. 네,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코스피 지수가 마감된 게 2395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상승 쪽보다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죠. 2400 정도에서 마무리했는데 위로는 50포인트, 아래는 100포인트 올라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하방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있다 정도로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는 주가가 뭐 잘 올라가지 않더라도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대중 수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된다면 환율도 안정세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도 잘 들어오게 될 것이다.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1분기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배당 주는 애들 있잖아요. 분기 배당 주는 애들, 이런 쪽에서는 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같이 연동해서 또 대중 수출 이런 것들도 재개가 되고, 뭐 일본과의 그런 관계도 개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준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하방으로 더 비중을 기울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다 알려진 재료들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거고요.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건 FOMC라고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잘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FOMC 결과물 알려면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수요일 오후 정도나 저녁 또는 이제 23일 목요일 아침 정도가 될 테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봤자 어차피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기다리시면서 네, 그 시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내리기보다는 유지가 잘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애플페이는 21일 날 국내에 출시한다. 관련주에 대한 수혜는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건데. 자, 삼성페이하고 비슷한 거죠. 이거를 이제 휴대폰 앱이라고 봐야 되겠죠. 휴대폰 앱에 저장을 해서 카드를 이용한 그런 결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간의 이제 가상 카드 같은 경우가 되는 건데, 그 카드가 이제 앱으로 들어가서 결제 정보를 연동시켜줘가지고 결제를 핸드폰만 갖다 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페이라는 건데,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일단은 애플페이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비자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로 큰 그런 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플페이인데, 요게 이제 국내 출시가 되게 되면
물론 이제 당분간은 우선권을 보유한 현대카드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생각되니까, 네,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이폰 유저들 같은 경우도, 이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겨날 수가 있겠죠. 자, 대신에 이제 NFC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FC 단말기를 새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NFC 단말기 쪽과 연결되는 종목군들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죠. 네, 애플페이가 시장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더 크게 움직여주게 된다라면, 여기 괜찮은데? 라고 생각된다라면 이 단말기를 다들 설치하려고 할 거예요. 애플페이 되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안 살래. 이게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네,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NFC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간편결제 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애플페이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뭐 삼성페이를 비롯해서 뭐 카카오페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페이가 있는 그 시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면 어떻게 봐야 돼요? 뭔가 시장을 좀 네,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절대 강자가 또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네, 뭐라 그럴까요? 애플 아이폰에 대한 네, 그런 그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생기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미 깔아놓은 그런 앱들을 네,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갤럭시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애플페이의 진출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인터넷 업체들이나 간편결제 이런 쪽의 사업자들에서는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뭐 간편결제나 이런 쪽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는 전망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휴대폰 싸움이 되겠죠. 이번에 아이폰 14가 또 뭐 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뭐 그런 것들 가격도 낮췄다 이런 얘기들 이게 애플페이와 같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갤럭시 입장에서는 조금 네,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이 상황이 당장 이제 뭐 수혜만 있고 뭐 악재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아이폰 점유율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종합해보면, 자, 애플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네, 부품주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증가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마케팅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 이런 업체들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손해볼 게 없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NFC 단말기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죠. 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삼성에서는 조금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페이 업체들도 약간은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랑은 별로 관계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랑은 별 관계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생각되고 이미 들고 있다라면 홀딩 전략들 잘 유지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삼총사 주주 악몽의 주말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어제 이야기네요. 어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16일과 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서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 자료들을 압수했다. 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얘네들이 지금 16일과 17일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날 네, 이 에코프로 본사에 들어가서 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벌써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인데 2020년에서 21년 정도 네,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에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이제 지난 일에 있었던 이야기죠. 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은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사를 재탕한다, 뭐 옛날 거 가지고 또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6일에서 17일 이 시기에 진행된 부분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예전에 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일단은 압수수색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에코프로 전 회장이네요. 네, 이 사람은 네, 지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선고받았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은 네, 나와 있는 거네. 석방이네. 석방되어 있고 벌금 35억 원 내고 와 괜찮네. 네, 이러니까 조작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주가 조작해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얻어먹고 그 다음에 35억 그냥 벌금 내고 징역살이도 안 하고 야 이거는 뭐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 BM 전 현직 임직원들 5명도 현재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여기에다 집행유예 및 벌금을 받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금융 및 특별사법경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특별입니까? 특수입니까? 특수인가요? 네, 특별이죠. 특별사법경찰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기존에 있었던 기소사건과는 별개로 에코프로 전 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으로 추가적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신속 수사 전환으로 진행되었다.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자 해가지고 막 갖다 뒤집어 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압수수색이니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떨어지는, 유상증자보다 더 큰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경영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불안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고, 기업이 그동안 많이 올라 있었다라면 또 부담감이 커지겠죠. 이것이 진짜건 아니건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서 뭐 그동안 공매도를 뭐 손해를 보고 있는 어쩌네 막 그렇게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신났었죠. 뭐 다 죽이러 가자, 올라가자, 회사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갔었는데, 자, 공매도가 뭐 계속 강조드린 상황이지만 정말로 손해봐서 빠져나올 거였다면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늘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매도를. 그리고 주식도 계속적으로 팔고 있었어요. 지난주 후반부 들어가면서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아치웠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물량들을 거의 대부분 다 덜어낸 상태에서, 매수한 것보다 더 많이 토해놓는 상태에서 공매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빵 터졌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매도와 근데 나는 위에서 다 팔았으니까 관계없겠지? 외국인들은 위에서 다 팔아서 관계없고 이제 공매도로 떨어지는 거 수익만 챙기면 되는 입장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법 리스크가 나와 있는데 에코프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받아줄 사람이 없겠죠.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다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건 개인밖에 없어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뭐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요,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항상 시끄럽고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그 종목군들은 거의 이제 변동성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도 몇백 프로씩 수익 나 계신 분들은 뭐 이거 보면서 그냥 대충 파시면 되겠습니다만,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순식간에 비트로 많이들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순식간에 손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걸어놨으니까 이제 반대 매매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개인들은 우수수 떨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반드시 그놈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죠. 아유, 사법 뭐 이런 리스크 때문에 안 되겠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뭐 거기다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너 왜 팔아? 아유,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지. 사법 리스크가 있든 말든 넌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더 사야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현재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기 위해서 재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다 끝냈거나 뭔가 알고 있었으니까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시끄러운 종목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것밖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내일 주가가 좀,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약간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별 수 없지 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네, 변화가 좀 어떻게 생길 것인지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 국내 증시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참고해 보게 된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중대형주나 이런 쪽,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장은 잘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괜찮은데, 네, 이 개별주의 움직임들이 나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행 불안감과 FOMC. 은행이 불안하면서 FOMC의 결과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요게 이제 주요한 골자겠죠. 그래서 FOMC는 이번에 금리가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괜찮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애플페이가 21일날 국내 출시되는데 일단은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 단말기 쪽이라거나 또는 뭐 인터넷 결제, 간편 결제 이런 쪽이거나 또는 부품 주거나 뭐 다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다로 판단되고요. 에코프로가 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게 됐든 저게 됐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팩트고요. 이 팩트를 이용해서 본다라면 고점에서 지금 네, 잔뜩 들어가 있는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피곤한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우리는 정보력도 약하고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네, 또는 이제 많이 올랐을 때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5대 정도의 컴퓨터는 팔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토마스 왓슨이라는 전 IBM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5대밖에 안 팔릴 것 같다. 그 정도는 사겠지 뭐. 전혀 쓸데없는 물건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해 나온 거고, 어닝 피셔라는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예요. 이 사람도 아주 틀린 이야기를 했어요. 주식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영원한 꼭대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살벌하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어쩔 것이다에 대한 어떤 전망들은 하지 않는 것이 일단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시장의 흐름들은 우상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잘 데리고 가시면 좋은 일이 생긴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약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개별주도 움직임들이 아주 그냥 찬바람이 세게 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조심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적당히 그런 종목도 없었다라면 적당한 네, 시장 분위기 만들어질 거라 생각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있다가 9시에요. 네, 무료방송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9시에 오시면 저하고 같이 또 무료방송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같이 풀어나가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9시에 꼭 오셔서 무료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